안녕하세요, 양쌤입니다. 여러분들을 품질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이번에는 확률과 확률분포의 기초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에는 확률과 확률분포의 기초 1.2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확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확률 그럼 무조건 알아야 될 것이 4배 시독입니다. 사상은 배반이고 시행은 독립이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반드시 알아야 되고, 이 얘기를 모르시는 분은 역시 이론 수업을 또 들으세요. 기본적으로 집합에 관한 기본 용어는 이미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하지 않습니다. 두 사상 A, B에 대해서 사상이 뭘 얘기해요? 집합 A와 B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PA가 있고, 이건 뭐예요? A 집합의 확률, 이거는 B 집합의 확률, 뭐 이런 뜻입니다. 근데 A와 B의 합집합의 확률,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게 되면 A와 B가 있는데 A와 B의 합집합의 확률은 뭐 이런 얘기죠. 네, 그러면 이제 이건 초등학교 때 배운 건데, A와 B의 합집합은 A 플러스 B 한 다음에 이렇게 되면 확률이 여기가 두 개가 공통이 되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 PA 교집합 B가 기본적인 공식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원래 공식이 정상적인 거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초등학교 때 배운 기본 공식이죠. 두 상에 비해서 이것이 성립한다. 이건 뭐 영원히 성립하는 거예요. 공집합이든 아니든 저 공식은 일단 있는 거고, 그 다음에 A, B가 서로 배반이면, 사상이 배반이라는 얘기는 교집합이 공집합이라는 얘기입니다. 얘가 공집합이니까 A 플러스 B가 된다는 얘기죠. 우리 품질관리에서는 모든 가설은 A와 B 배반으로 나눠집니다. A는 맞다, B는 틀린다. 크다, 안 크다, 작다, 안 작다. 결국은 이것이 우리가 접근하는 방향입니다. 왜냐하면 품질관리 정보학이기 때문에 이 정보학의 기본적인 타겟이 사상이 되는데, 그 사상은 분명히 우리는 무조건 배반으로 세우기 때문에 배반이 아닌 경우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무조건 사상은 배반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당연히 교집합이 없어야 되죠. 네, 배반이면 이건 맞습니다. 결국은 사상 A, B가 원래는 이제 배반이면 그 A와 B의 교집합은 공집합이 되는데, 근데 A와 B의 곱이다. 이렇게 되는 경우는 뭐냐? 이것은 사상이 독립인 경우입니다. 사상이 독립적으로 발생한다는 얘기는 A 공정의 양품률은 90%다. B 공정의 양품률은 80%다. 그러면 A와 B의 결합이 됐을 때의 양품률은 어떻게 되느냐? 그 A가 양품률이 나오는데 B가 영향을 주지 않죠? 그 다음에 B가 양품률이 나오는데 A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양품률은 서로 독립적으로 발생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A와 B의 양품률은 교집합이 되는 건데, A도 양품이고 B도 양품일 때만 결합했을 때 양품이다. 그럼 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검사 하나마나 양품률이 70%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종속이다가 아니고 독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틀렸죠? 네, 틀린 것은 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서로 고비되는 현상을, 이것을 독립사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시행이 독립인 것과 사상이 독립인 건 달라요. 사상이 독립인 것은 상호간에 서로 간섭을 주지 않은 집단이다라는 얘기가 사상이 독립이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시행이 독립이다 그러면 확률이 변하지 않고 계속 같은 결과가 나타난다.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두 개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그래서 사상은 독립이 아니면 종속이다 그러는데, 종속은 결국은 조건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에 영향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사상 A의 여사상 A 여집합, 이 여집합이라는 뜻인데요. 여사상은 결국은 빼기란 얘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A의 여집합은 원래 이게 가장 보기 좋은 거예요. A를 뺀다, 이런 얘기죠. 어디서? 이래서 빼야겠지 뭐.
네,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걸 가지고 PA의 여집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2번. 확률에 관한 수식 중 옳지 않은 것은 이건 뭐 악의 연장선이 될 것 같죠? A와 B의 합집합은 기본식이니까 이건 무조건 맞죠? 이것이 이제 조건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B 조건부 A다. 이건 이제 바로 이 뜻이에요. B가 일어났는데 A와 B의 교집합이다. 그래서 이 밑에가 분모의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조건 하에서의 교집합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조건부 확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것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베이시안 정리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이렇게 써놓고 여기다가 A가 들어갔으니까 이게 틀렸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그리고 조건부 확률이 공식으로 나오면 거의 조건부 확률이 오답입니다. 물론 이렇다고 저도 틀리면 안 되겠지만 10개 중에 9개는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은 다른 건 별로 틀릴 게 없거든요. 근데 조건부 확률은 이걸 B 대신에 A를 쓰면은 사람들이 헷갈려 하거든요. 그러니까 틀리라고 하는 게 시험이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건 잘 오답으로 되게 되죠. A와 B의 교집합이 곱으로 나타나면 서로 독립이다. 예, 사상이 독립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죠. 예, 사상이 독립이지 시행이 독립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A와 A의 여집합의 합은 당연히 A와 A 아닌 것 합은 1이죠. 뭐. 그러니까 당연히 1이 되죠. 3번 사상 A와 사상 B가 서로 배반 사상이고 A의 확률이 0.4고 A와 B의 합집합이 0.6이다. 그러면 A와 B의 합집합은 배반이라고 그랬죠? 배반이라고 그러면 그냥 뭐 A 플러스 B가 되니까 B의 확률은 얼마냐? 산수죠? 이건 0.6이고 이게 0.4니까 말 하나마나 0.2가 되겠네요. 그냥 답은 2번입니다. 5번 어떤 불순물이 혼입돼서 불합격된 확률이 4.2% 그러니까 불순물 혼입으로 불합격된 게 4.2%고요. 수분으로 불합격된 확률이 5.3%다. 이 두 개는 독립적으로 발생하죠. 이 두 개는 독립적으로 발생합니다. 불순물 혼입과 수분 양쪽의 문제로 불합격이 됐다. 교집합이죠. PA 교집합 B가 2%다. 그럼 0.0인데 실제로 분량은 A 합집합 B잖아요. 그러니까 분량이 A 플러스 B 마이너스 PA 교집합 B인데 이것이 PA PB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분량률의 개념이에요. 기본적으로 이 독립에 관련된 간단한 계산은 양품률이 독립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둘 다 분량이 아니려면 불순물 혼입의 분량이 아닌 것은 양품률로 따지면 1-0.042 이렇게 되죠. 수분에 따지면 5.3%니까 1-0.053 이러면 이거는 양품률이 되죠. 불순물의 양품률, 이건 수분의 양품률, 곱은 둘 다 양품률. 그래서 이게 양품률은 교집합이 맞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두 개 합의 분량을 묻고 있죠. 불순물 혼입이나 수분 문제로 합격될 확률은 그러면 그래서 이 문제를 합집합으로 풀면 한번 해보죠. 0.042 불순물 수분 0.053 마이너스 교집합. 이건 뭐 아예 계산을 해줬는데 이건 줄 필요 없어요. 사실은 이 두 개의 곱이 0.02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0.075가 됩니다. 답은 이걸로는 뭐 계산이 나왔으니까 답은 3번이겠죠. 6번 A사의 제품을 강도와 치수를 품질 특성을 측정해서 분량을 분류했더니 강도에 대한 분량률은 5%. P 강도는 5%네요. 그 다음에 치수는 0.03%가 분량인데 강도와 치수 모두에 의한 분량률은 1%다. 이거는 이제 P 강도와 P 치수가 교집합이 1%다 이런 얘기죠. 그럼 전체 부족하면 얼마냐? 여기서 더해서 이거 빼면 되겠네요. 이거 두 번이라는 얘기니까.
굉장히 쉬운 문제죠. 7%. 중간 제품의 부적합 분율이 3%입니다. P 중간에 불량률이 3%가 나오고 있는데 양품은 97%죠. 중간 제품에 양품만을 가공했다. 이것만 가공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악공정의 영향을 안 받죠. 그 악공정의 영향을 안 받으면 부적합 분율이 여기서 10%가 나왔다. 그럼 이 양품률은 90%가 됩니다. 원료로부터 양품을 얻을 확률은 여기서 여기의 양품률과 여기서의 양품률, 이게 양품 갖고 가공했으니까 그 얘기거든요. 두 개는 서로 독립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0.97 곱하기 0.9 값은 0.873이 됩니다. 약 얼마인가가 있죠? 답은 87%가 되는데요. 8번 A가 나올 확률은 4분의 1. 크네요, 글자가. 큼지막하죠? 너무 큰 것 같은데요. B가 나올 확률은 3분의 1. A 또는 B가 나온다 그랬으니까 합집합이죠. 2분의 1이다. A와 B가 동시에 나올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됩니다. 뭐 독립이고 종속이고 잘 모르잖아요. 아까 문제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독립이 아닌 관점으로 풀린 거죠. 이런 벤 다이어 관점으로. 근데 그건 원래 공정상 독립이기 때문에 그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이렇게 그냥 아무 관계 없을 때 독립인지 뭐 종속인지 모르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갖다 혼용으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면 낼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이게 합이 2분의 1이에요. 요게 4분의 1이고요. 이건 3분의 1이에요. 이거 하나 빼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분의 1은 상식적으로 4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마이너스 x가 되니까 x는 4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빼기 2분의 1이 되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12분의 1이 되겠네요. 그럼 여기가 12분의 1. 12분의 1이다. 자, 그럼 거꾸로 12분의 1이 나왔어요. 무슨 얘기예요? 독립이라는 얘기죠. 4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은 12분의 1이죠. 성립하죠? 예, 독립관계다. 10번, 10원짜리 동전 두 개를 동시에 던졌다. 동전은 두 개를 동시에 던지나 한 개를 두 번 던지나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동전 자체가 그 두 개가 서로 독립적으로 있기 때문에 앞뒤에 영향을 서로 안 주죠. 근데 그 동전을 두 번 던져도 첫 번 던진 거하고 두 번째 던진 건 서로 영향을 안 줘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아무 관계가 없죠. 두 번 모두 앞면이 나올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 둘 다 앞면이 나오면은 앞면이 나올 확률의 곱이죠, 뭐. 그러니까 4분의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구해도 되고, 그 다음에 풀어 앞면이 0이다. 두 번 던져서 앞면이 하나도 안 나온다. 앞면이 나올 확률이 하나도 안 나오고 뒷면이 나올 확률만 두 번 나온다. 그럼 결국 이게 이거 되죠. 예, 뭘 풀더라도 같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11번 값을 두 개의 주사위를 굴렸을 때 적어도 한쪽에 홀수의 눈이 나타날 확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주사위는 값과 을은 서로 독립입니다. 왜냐하면 두 개의 주사위가 서로 값에 영향을 안 주거든요. 그래서 저걸 가지고 주사위는 확률도 변하지 않죠. 그래서 참고적으로 값과 주사위 세 개를 굴린다면 세 개의 주사위는 각각 독립이고요. 마찬가지로 주사위를 세 번 던지면 시행도 각각 독립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독립인 요건이 되죠. 어쨌든 적어도 한쪽에 홀수의 눈이 나타난다 그랬으니까 둘 중에 아무거나 나타나면 되죠. 그래서 원래는 값과 을을 플러스했을 때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 뭐 이렇게 묻는 거죠. 근데 이건 독립시행이니까 P값 플러스 P을 마이너스 P값 교집합 을이 됩니다. 곱이 되겠죠. 홀수의 확률은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이거 교집합이니까 어떻게 돼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 되죠. 당연히 4분의 3이 나옵니다. 그래서 홀수의 등이 나올 확률은 4분의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문제부터는 잘 보셔야 됩니다. 바둑돌 흰 것을 5개, 검은 것을 3개. 돌에 흰 것이 5개가 있고요. 검은 돌이 3개가 있다. 검은 거, 흰 거. 이렇게 넣는데 잘 섞어서
예, 문제가 그러네요. 한 개를 뽑아내서 그 빛깔을 본 후 별표 다시 넣고 또다시 잘 섞어서 이렇게 되면 화수분입니다. 확률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뺐다가 다시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가 나왔든 간에 다시 그것이 들어가 버리면 항상 이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예, 이러한 샘플링 방식은 복원 추출이라고 합니다. 예, 복원 추출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대부분 샘플한 걸 도로 집어넣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비복원 추출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돌이켜서 원 상태로 만드는 것, 대표적인 게 이제 이거 말고도 아까 앞에서 했던 주사위 던지는 거, 동전 던지기, 뭐 이렇게 형체가 변하지 않는 것을 계속 반복할 때 이 두 가지를 기본적으로 복원 추출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원 추출에 관해서 나오게 되면 이건 무조건 이항분포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항분포는 4배 시독이거든요. 지금 휜 거, 굼 거 지금 두 가지잖아요. 사상은 두 가지. 그 다음에 시행이 독립이라는 것은 확률이 변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집합이 독립적이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두 개가 주사위를 따로 던지던 같은 걸 던지던 조건을 원리식으로 맞추던 항상 같은 결과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확률이 변하지 않는 이런 조건을 독립시행이다. 그래서 이 확률 불변의 관계를 4배 시독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항분포인데 그 빛깔을 볼 때 두 번 모두 거분도를 뽑은 확률은 얼마냐. 그러니까 이거를 푸는 방법은 이건 뭐 간단하니까 사실은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어요. 프로 x가 두 개일 확률. 검은 돌이 x니까 x가 두 개일 확률이죠. 처음의 확률은 8분의 3. 그 다음에는 또 8분의 3. 64분의 9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이항분포로 풀면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뽑는데 두 개. 흰 돌에서 하나도 안 나오고 검은 돌에서 두 개가 나온다. 결국 이거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답은 64분의 9다. 분수로 있나요? 있네요.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복원 추출이 아니냐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14번 상자 속에 12개의 제품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4개가 부적합이다. 4개가 부적합이고 12개가 양품이다.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임의로 한 개씩 2번 추출할 때 여기서는 한 번 꺼낸 것을 되돌려놓지 않는다. 이걸 비복원 추출이라고 합니다. 이 비복원 추출이라는 얘기는 일단 초기화 분포라는 얘기가 되죠. 확률이 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초기화 분포는 사실은 이항 분포의 관점이 아니에요. 확률이 바뀌기 때문에. 뭐 그렇다 하더라도 사상이 배반하는 건 틀림없죠. 사상이 지금 배반이잖아요. 왜냐하면 양품이어서 부적합인 건 없으니까 분명히 사상은 배반입니다. 양품 사상과 불량 사상 이렇게 돼 있죠. 자, 근데 두 개가 모두 합격품의 확률은 이렇게 되면 초기화 분포를 안 풀어도 돼요. 첫 번째 간단히 푸는 것은 저렇게 두 개가 다 합격이니까 X가 아니라 동글배기가 두 개 나올 확률이다. 이런 얘기죠. 네, 동글배, 확률 변수가 동글배기니까 동글배기가 두 개 나온다. 그럼 처음에는 8개, 4개가 있는 거죠. 8개, 4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처음에 양품이 나와야죠. 그러면 12개에서 8개가 나오는 거죠. 아무거나 하나 나오면 되고요. 하나 없어지죠. 요게 이제 한 번 꺼낸 건 되돌려놓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11개가 남았는데 7개 남았죠. 또 이게 나와야 됩니다. 11분의 7이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고요. 만약에 이제 이렇게 안 풀고 좀 있어 보이게 풀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프로 확률 변수 x가 이걸로 좁으면 돼. 이걸 놓든 이걸 놓든 뭐 둘 중에 뭐 똑같은 건데 이걸 놓으면 하나도 안 나오는 거죠. 이걸 놓으면 0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놓으면 이렇게 풀기는 안 하거든요. x가 동글배기다. 뭐 이렇게 봐야죠. 두 개가 나오는 거지. 결국은 같은 값이 나와야 되거든요. 자, 전체적으로 12개가 있는데 두 개를 샘플링해요. 근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8개에서 두 개가 나오고
x인 4개에서는 한 개도 안 나온다. 이 값이나 얘는 어떻게 되나요? 12개에서 2개를 샘플링 해요. x에서 2개, x가 5예요. 5에서 2개가 나온다. 여기서 2개 나온다. 이거는 8c. x가 아닌 게 이거죠. 그러니까 4c0. 똑같잖아요. 뭘 확률 변수로 오더라도 계산은 똑같아지죠. 똑같아집니다. 그러니까 뭘 x로 정의하느냐의 차이인데 이걸 x로 넣을 수도 있고 이걸 x로 넣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풀면은 계산기로 풀어야 되고 이쯤 되면 암산으로 풀어도 되죠. 답은 뭐가 되나요? 답이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이거 약분하면 3분의 2가 되죠. 33분의 14. 답은 4번이 되겠네요. 15번 컴퓨터 주방기기 제조업자는 인터넷 광고 사이트에 배너 광고를 계획 중이다. 이 사이트에 접속하는 사용자가 1000명을 이미 추출하여 사용자 특성을 조사한 결과 표와 같을 때 옳지 않은 것은 1000명을 조사했는데 이렇게 나와 있네요. 30세 미만과 30세 이상으로 봤을 때 남자가 250, 200, 여자가 100, 450이다. 남자가 450명이고 여자는 550명 본 거네요. 근데 임의로 선택한 사용자가 30세 미만일 확률은 350명이죠. 토탈 1000명이니까 0.35다. 맞죠? 임의로 선택한 사용자가 30세 이상의 남자는 200명이니까 당연히 0.2가 됩니다. 임의로 선택한 사용자가 여자이거나 550명이죠. 적어도 30세 이상이다. 이건데 합치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750명이니까 틀렸죠. 0.75이다. 네 번째는 조건부 확률이네요. 임의로 선택한 사용자가 남자라는 조건 하에서 남자는 450명이죠. 450명에서 30세 미만일 확률은 450분의 250입니다. 이거 계산하면 약 0.56 비슷하게 나오겠네요. 그럼 답은 3번이 됩니다. 16번 x가 다음과 같은 이상 확률 분포를 갖는다고 할 때 확률 변수 x의 평균과 분산은 이거는 이제 확률 변수가 이렇게 지나갈 때 프로 x가 이렇게 정해져 있다. 평균과 분산을 다 계산하는데요. 답을 보면 평균이 다 틀리죠. 이렇게 평균이 다 틀릴 때는 분산은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건 문제가 어려운 것 같지만 착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연습이니까 두 개를 다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평균을 풀고 분산을 풀 때 여기 x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먼저 또 뭘 해야 되냐면요. x제곱을 또 하나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x제곱은 이제 이게 이렇게 1일 때는 1이고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4죠. 얘는 9, 얘는 16이 됩니다. 분산을 구하려면 이제 저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의 확률이 이렇게 된다면 얘의 확률도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y 값이 되는데 사실은 이제 똑같은 함수를 따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함수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얘는 얘의 함수죠. 먼저 EX를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X를 정률하라.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게 무조건 풀 수 있어요. 그래서 1 곱하기 8분의 1 X 곱하기 PX X 곱하기 PX 2 곱하기 8분의 3 3 곱하기 8분의 3 4 곱하기 8분의 1이 되네요. 그러니까 8분의 1 더하기 6 더하기 9 더하기 4가 되니까 8분의 20이죠. 8분의 20이면 얼마가 되나요? 2.5가 되나요? 그러니까 이미 답은 나온 건 없죠. 1번이라는 얘기가 되는데 분산도 한번 구해볼까요? 분산은 이게 2x-μ의 편차의 제곱을 분산이라고 하니까 언제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건 공식 하나 무조건 외우라는 거 기억납니까? 2x제곱 마이너스 μ제곱이다. 이거 외우라고 그랬죠. 시그마 제곱이고 제가 천합수도 외워야 된다는 것이 제곱합하고 이것만큼 외워야 된다고 분명히 수업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시험을 보려고 그러면 이거는 가장 기본이 되는 공식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그냥 풀려고 그러면 2x제곱 먼저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x제곱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 뭐 고민할 거 하나도 없어요. x제곱을 정률하세요. 이런 얘기거든요. x제곱이 기대값이니까 x제곱을 정률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는 평균이라는 게 뭐가 되든 간에 그냥 정률 붙이면 다 평균인 거예요. 2가 평균이니까. 그래서
x제곱이 이게 이 위에 거잖아요. 그러니까 1 곱하기 8분의 1, 4 곱하기 8분의 3, 이거잖아요. 그럼 9 곱하기 8분의 3, 16 곱하기 8분의 1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다 합치면 어떻게 되죠? 8분의 1 플러스 여기 10이죠? 27이고요. 16이 되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8분의 56이 되죠? 예, 그러니까 7이 됩니다. 그러므로 7 마이너스 2.5의 제곱이죠? 0.75가 됩니다. 맞나요? 네, 맞죠? 네, 분산은 0.75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식으로 푸시면 되는데 원래는 사실은 평균 하나 구하는 문제죠. 네, 일반적으로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 중에 하나죠. 수치배관이 일어난 거예요. y는 ax 플러스 b. 네, 이렇게 움직였을 때 y의 기대치와 분산을 구하라. 2y와 vy를 구하라. 그럼 뭐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여기다가 그냥 집어넣으면 이건 그냥 풀이잖아요. a뮤 플러스 b다. x만 뮤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벌써 답이 이거 아니면 이거란 얘기죠. 그 다음에 분산을 구하라 그러면 vy니까 vax 플러스 b라는 얘기거든요. 식이 이거니까요. y가 이거죠. 이게 필요 없잖아요. 그럼 vax가 되는 거예요. vax 했더니까 당연히 이건 a가 개수니까 이거 제곱값이죠. a제곱 vx가 된다. vx가 시그마 제곱이니까 a제곱 시그마 제곱이다. 그러면 답은 3번이 됩니다. 뭐 어려운 것 같아도 가장 기본적인 개념만 이해하고 있으면 이건 하등 어려운 게 없는 거죠. 즉 얘는 b가 필요 없다. 계속 아까 앞단에서도 얘기했죠. 문제에서 뭐 필요 없다. 얘는 b가 살아남는다.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분산이니까 2차 정률이죠. 제곱값이 되고 h 제곱을 하듯이 a 제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얘가 h 역할을 하는 거죠. 계수 역할. 그래서 이제 v는 제곱이고 표준만 제곱하면 그냥 a만 나가는 거죠. 18번 x와 x2를 각각 서로 독립인 정규분포로 평균치의 분산이 각각 u 시그마 제곱이라고 할 때 x1-x2의 분포도 정규분포로 한다. x1-x2도 얘가 정규분포잖아요. 얘가 정규분포면 당연히 그 가감승제도 똑같은 분포를 따릅니다. 포화성분포를 가감승제하면 포화성, 이항분포를 가감승제하면 이항분포. 체비셰브의 법칙이죠. 같은 분포끼리 계산하면 같은 분포다. 그러니까 정규분포끼리 계산하면 당연히 정규분포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때 x1, x2의 평균과 분산은 뭐냐? 그냥 뭐 똑같은 거예요. 그냥 x1-x2의 평균이 뭐냐? 이건 mu1-mu2죠.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mu1-mu2인데 서로 독립인데 이거 전부 다 미쳤네요. 서로 독립인데 평균이 각각 똑같대요. 어떻게 독립인데 두 개의 분포가 같을까요? 그러면 뭐라 해야 되냐면 한 집단에서 두 번 샘플링 했을 때 독립적으로 그럼 앞에하고 뒤에는 그렇지 시행을 독립을 했으니까 독립적인 결과가 나오죠. 이게 말도 안 되는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뮤무 같으니까 이건 당연히 0이죠. 이게 볼 것도 없네요. 평균은 0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분산은 vx1-x2는 독립이잖아요. 그러니까 vx1 더하기 vx2야 무조건. 왜? 코베리언스가 0이다. 독립이잖아요, 정의가. 독립의 가장 큰 정의. 공분산이 0이다. 그러니까 이거 할 것도 없잖아요. vx1, vx2니까 시그마 제곱이 2개. 그러므로 답은 3번이 됩니다. 20번. 서로 독립인 확률 변수 x와 y가 각각 정규분포 n22와 27, 1을 따를 때 이건 x고 이건 y라는 얘기죠. v5x-7y 플러스 15의 값은 얼마냐? 이거 당나라 표기죠. 원래 저렇게 표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표기하면 안 되냐면 이게 분산 표기법이 틀린 거예요. 근데 품질관리는 통계학과 아닙니까? 용서는 해줄 수가 있는데 문제 출제자가 저렇게 쓰면 안 돼요. 독립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이것이 이까지 이렇게 바뀐다는 걸 알겠죠? 예, 우선 얘는 뭐 무조건 제로가 되고요. 위치니까. 위치는 아무 문제가 없고 여기가 남는데 여기 x와 y가 서로 독립이니까 코베런스가 0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코베리언스가 옵니다. 얘는 코베리언스하고 무관해요. 이건 상수니까 아무 관계없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절차를 갖고 나오면 분산이니까 이거 제곱값이죠. 네, 제곱값이 나가야 되니까 25 시그마 x 제곱 77이 49 시그마 y 제곱이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시그마 x 제곱이 얼마인가요? 이게 무식하게 써놨죠. 2라고. 2 플러스 49 곱하기 1. 그럼 99가 되네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1번 M 부품의 어떤 특성치는 모평균이 10이고 모분산이 2인 확률 분포를 따른다. 동일한 부품 10개를 한 줄로 이어놨을 때 부품 10개가 한 줄로 이어진다는 얘기죠. 전체의 분산은,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게 뭐냐면 전체의 분산은, 그러니까 시그마 x의 분산은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x1 더하기 x2 xn의 분산은 이렇게 되는 건데 교집합이 없죠. 독립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 vx가 10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개수가 아니라 결국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코베런스가 없으니까 각자가 이렇게 나가요.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나가게 되니까 각각이 다 시그마 제곱이 되죠. 그러니까 시그마 제곱이 10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일한 부품 10개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많이 틀리는 거죠. 이거 100 시그마 제곱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100이 아니라 10 시그마 제곱입니다. 그러므로 10 곱하기 2가 되니까 20이 되는 거죠. 잘못 풀면 200이라고 하는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죠. 22번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2x가 25, 시그마 제곱이 25일 때 이 2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는 얼마냐, 이렇게 묻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기대값이니까 그냥 그대로 풀어야 돼요. 이거. 그럼 이거는 그냥 2x 제곱 마이너스 4x. 왜냐하면 1차 정률이니까요. 1차 정률이니까 그냥 개수들이 그냥 그대로 나오고, 이건 뭐 코비런스 이런 게 없죠. 곱이 아니니까. 그냥 플러스 5. 이 숫자가 그대로 내려간다는 게 특징입니다. 근데 2x는 있어요. 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알아둬야 된다는 얘기죠. 2x 제곱은 u 제곱 플러스 시그마 제곱이다. 이건 못 풀면 이건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이거 외웠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u 제곱이 얼마? 25의 제곱. 시그마 제곱은요? 25죠. 650이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650 곱하기 2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4 곱하기 25 100이네요. 플러스 5. 그러니까 1205가 되는 거죠. 답은 3번이 됩니다. 품질 경쟁력은 제때에 제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양쌤의 품질경영 산업기사를 활용해서 반드시 원하는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품질에 관한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홍콩 파이팅!